태종실록 21권 태종 11년 6월 20일 기이후 두 번째 기사 1411년 명령락 9년 경차관으로 파견되어 금령을 어기고 연엄한 예빈 소윤 하연을 파직시키다. 이보다 앞서 하연이 동부명 경차관이 되어 함주에 이르러 경승부 사윤 황한우와 더불어 금령을 어기고 풍악을 베풀어 연엄하였으므로 감사가 함주 목사 이양의 직을 파면하였다. 사헌부에서 이 일을 듣고 탄핵하여 청하기를 하연은 사신으로 도내를 순찰하고 있으니 비록 다른 사람이 법을 범하더라도 스스로 마땅히 규리해야 할 것인데 자신이 스스로 이를 범하였고 황한우는 채임되어 새로 사윤에 제수되었으니 마땅히 속히 달려와 사은했어야 옳은데 제멋대로 함주로 들어가서 금령까지 범하여 잔치를 함께 하였으니 하연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황한우는 사신이 아니니 다만 하연의 직만 파면하라 하였다. 태종실록 21권 태종 11년 6월 21일 경술 첫 번째 기사 전구서의 직을 고치게 하다. 의정부에 명하여 정구의 직을 고찰하게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정구서는 오로지 희생을 맡은 곳인데 지금 그 관리가 맡은 바 일에 능하지 못하니 허권으로 하여금 맡게 함이 좋겠다 하였다. 또 의정부에 명하기를 정구에서 짐승을 잘 번식시키지 못하니 상림원의 예에 따라 창고의 노비로서 기르게 하라 하니 정부에서 아뢰기를 정구서의 별감을 상림원의 예에 따라 차정하소서 하며 그대로 따랐다. 태종실록 21권 태종 11년 6월 21일 경술 두 번째 기사 좋은 저화를 가려 고르는 것을 금하게 하다. 임금이 말하기를 저화의 무늬에 인신만 있으면 그 부드럽고 얇은 것을 따질 필요가 없는데 지금 듣자니 장사꾼들 뿐만 아니라 비록 관리라 하더라도 그 좋고 나쁜 것을 가린다 하니 헌부와 형조 한성부에서 철저히 금하도록 하고 만약 이를 범한 자가 있으면 중한 죄로 논하라 하였다. 태종실록 21권 태종 11년 6월 22일 신의 첫 번째 기사 신문고를 쳐 자신의 공을 주장한 갑사 한중겸 등을 경성의 수조로 충당하다. 한중겸 등이 신문고를 쳐서 지난해 야인과의 싸움에 공로가 있다고 하며 승진시켜 주기를 요구하였으므로 이를 하옥시켜 신문하도록 명하였다. 태종실록 21권 태종 11년 6월 25일 갑인 첫 번째 기사 계림부윤 윤향이 폐사의 금부를 국용에 보태자고 청하니 승록사에 두도록 명하다. 계림부윤 윤향이 폐사의 금불 셋과 은불 하나를 의정부에 보내어 국용에 보태라고 청하니 의정부에서 이를 아뢰었다. 임금이 말하기를 마땅히 승록사에 두는 것이 좋겠다. 만약 불도를 다 없앤다며 국용에 쓰는 것이 마땅하겠지만 지금 다 혁파하지 못하였는데 어떻게 이것을 다 칠 수 있겠는가 하였다. 태종실록 21권 태종 11년 6월 25일 갑인 두 번째 기사 장생전을 사훈각으로 개칭하다. 처음에 태조가 공신들의 초상을 장생전에 그려두리고 하고 또 의진을 이곳에 봉안하게 하였으므로 이때 이르러 예조에 명하여 고제를 상고하게 하였다. 예조에서 상언하기를 오직 주나라에서 주공이 성왕을 아는 그림을 그렸을 뿐이고 한나라 영대와 당나라의 능영각은 공신만을 그렸을 뿐이며 의진을 봉안한 예는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는 국초에 옛일을 상고하지도 않고 한각 공신에게 내린 글에 각을 세워 얼굴을 그린다는 규절이 있기 때문에 전을 세운 것이다. 또 전조의 진영전을 살펴본다 하더라도 태조 혼자만이 들어있지 공신은 참여하지 않았다. 옛일이 이미 이와 같으니 우리나라가 비록 작다 하더라도 모든 시행하는 일들을 반드시 옛것을 본받아 군신이 함께 편안할 것이다. 만약 예법이 없다면 마땅히 전을 헐고 다만 능영각의 제도를 모방하여 공신의 상만 걸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의정부에서 한나라 당나라의 고사를 상고하여 아랜 것이 또한 이와 같으니 진실로 옳다. 그러나 태조의 뜻이 이미 저와 같았으니 전을 헐고 각을 두는 것은 미편한 것 같고 사필 또한 두려운 것이다.
만약 태조께서 세운 것을 고쳐야 되느냐 고치지 말아야 되느냐 달렸다면 그대로 두는 것이 마땅하다. 경등은 다시 가부를 의논하여 아래라 하였다. 성상군 이직이 아뢰기를 만약 의로서 일으켰다면 그대로 두어야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어찌 헌다하여 혐의 있겠습니까? 하였다. 이리하여 전을 고쳐 각을 만들고 사훈이라 하였다. 이나여 임금이 말하기를 개국공신으로서 이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장차 나더러 태조의 뜻을 폐하였다고 이를 것이니 마땅히 잘 다이르도록 하라 하였다. 태종실록 21권 태종 11년 6월 25일 갑인 세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상왕의 명령을 사칭하여 승려를 승발케 한 중관을 탄핵하다. 사헌부에서 상왕전의 중관을 탄핵하니 명하여 거론하지 말게 하였다. 처음에 각종의 선을 두었는데 상왕이 잘 아는 중을 대선으로 삼고자 하는 승록사에 청했더니 중관이 상왕의 명령이라 거짓 전하여 함부로 대선이 된 사람이 자문 많았다. 헌부에서 이 사실을 듣고 탄핵하였기 때문이다. 선은 고려 및 조선 초기에 실시한 승과를 말하고 승과에는 교정선과 선종선이 있었는데 이에 합격한 자는 교선의 구별 없이 대선이라 법계를 받았다. 태종실록 21권 태종 11년 6월 27일 병진 첫 번째 기사 어진을 다시 평양에 봉안할 것인가의 가부를 의논케 하다. 태종실록 21권 태종 11년 6월 27일 병진 두 번째 기사 이후에 명하여 재릉의 상망제를 행하게 하다. 재릉의 삭망제를 행하게 하고 이후사에 만약 시가와 복제가 있을 것 같으면 미리 신보하게 하였다. 태종실록 21권 태종 11년 6월 27일 병진 세 번째 기사 안승을 참지의정부사로 이발을 한승부윤으로 임명하다. 태종실록 21권 태종 11년 6월 29일 무오 첫 번째 기사 호조참이 이종선을 귀양 보내다. 중국에서 보내온 이색의 비문을 둘러싼 논의의 전말 호조참이 이종선을 독내진으로 귀양 보냈다. 처음에 임군례가 경사에 조회하였을 때 태복소경 충맹헌에게서 국자조교인 양성사람 진연이 제작한 봉국 문정공 이색의 비명을 받아가지고 와서 임금께 드리니 임금이 이것을 보고 좌우에게 이르기를 진연이 어떻게 이색의 행사를 알기에 그 제작한 것이 이와 같음에 이르렀는가 하니 좌우가 대답하기를 예전에 충맹은이 사신으로 왔을 때 이색의 시문을 구해가지고 돌아갔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나도 역시 이색의 시문을 보았지만 진연이 시문만 보고서 어찌 제작함이 이와 같음에 이를 수 있겠는가 하니 좌우가 아뢰기를 이색의 행장을 권근히 지었는데 오늘날 진연이 반드시 그 행장을 보았을 것입니다 하였다. 김여지가 아뢰기를 이문년에 충맹은이 왔을 때 대언 유기가 충맹은과 사이가 좋았기 때문에 유기는 바로 이색의 아들 이종덕의 사유입니다. 아마도 유기가 필시 그 행장을 주어 제작해 주기를 청했을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나는 그때 충맹헌이 이색의 초고만 구한 것을 알 뿐이지 이색의 행장을 얻어간 것은 알지 못하였다. 지금 그 비명 가운데 실린 것이 실정에 지나친 것이 많고 또 옛날 본국 사신이 간혹 복명으로 인하여 틈이 생기게 한 자도 있었거늘 임군례가 어찌하여 충맹헌과 사통하여 그를 얻었는가 하고 임군례를 불러 꾸짖기를 이 뒤로는 틈이 생길 일은 하지 말라 하였다. 좌정승 성승린이 진언하기를 이색의 자손이 중국과 사통하여 비명을 지어 달라고 청하였으니 마땅히 죄를 내리소서 하였으나 따르지 않았다. 이에 이르러 간원에서 죄를 청하는 소를 올렸는데 그 대략에 이르기를 신등이 듣자오니 대명의 태복소경 충맹헌이 본국의 문정공 이색의 행장을 얻어가지고 그 비명을 국자조교 진연에게 지어달라고 청하여 임군례에게 주어 보냈다고 합니다. 신등은 가만히 생각한데 인신으로 마땅히 사교하지 못함은 붕당의 권한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행장과 비명이 비록 이색의 집안일이라고는 하나 그 몸이 양조를 섬겨
행사의 자치가 국채에 관계됨이 많습니다. 그런데 전하의 명령도 없이 행장을 꾸며 조관을 몰래 통하여 비명을 구했으니 그 까닭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아들 이종선을 탄핵하니 그의 대답이 지난 이모년에 배주에 있을 때 삼촌 진려의 남편 유기가 아비의 초고 행장을 가지고 충맹은에게 부탁하여 비명을 구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유기는 이미 죽었으나 종선 같은 자는 처음부터 알지 못한 것도 아닌데 이것을 바로 알지 아니하였고 지금 임금례가 왔을 때에도 곧 알지 아니하였으니 이것은 오직 그 아비만을 아름답게 꾸미고자 하여 국채를 돌보지 않고 사교의 죄를 범한 것이니 그 조짐을 더 자라게 해서는 안 됩니다. 또 임금례는 직책이 통사로 있으면서 조정에 들어가 들은 바를 숨김없이 전총에 상달하고 복명하는 날에 즉시 아뢰지 않고 열흘씩이나 오랫동안 머물러 두었다가 이제서야 그 비명을 올렸으니 이것 또한 무슨 마음입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특별히 유사에 명하시어 그 까닭을 굴문해 후례를 경계하소서 하니 임금이 보고 말하기를 모군은 천하의 대유이니 중국을 통해 그 아름다움을 칭찬한 것이 가하다. 그러나 양촌이 지은 행장을 지금 자세히 보니 국채를 돌보지 않고 오직 모금만을 찬미하여 그 문사가 사사은혜로서 의를 가린 곳이 없지 않다. 이것으로 본다면 모근의 제자와 우리 태조의 신하가 각기 병립하는 것이다. 그러나 행장을 충맹은에게 부탁한 사람은 유기는 지금 이미 죽었으니 누구를 증거하여 물어보겠는가. 그리고 이 종수는 그 아비를 참미코자 하였으니 이것은 인자의 마음으로 당연한 일이다. 또 임군내는 몸이 먼저 왔으나 치중이 이르지 아니한 까닭에 보고가 늦은 것이니 어찌 죄가 있겠는가 하였다. 헌납정지당이 상언하기를 처음에 유기가 행장을 부탁했을 때 이종선이 비록 배주에 있다고는 하나 어찌 알지 못하겠습니까? 그리고 임금례는 처음부터 모두 진술하지 아니하였으니 그 마음을 알 수 없습니다. 원컨대 이종선과 임금례를 즉시 유사에 내려 그 까닭을 국문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 비명에 태조의 국초의 일을 자세히 말했으니 인자가 진실로 어버이의 아름다움을 나타내기를 고한다면 내 어찌 차마 태조의 잘못을 들을 수 있겠는가. 오늘은 마침 치제하는 날이니 내일 마땅히 공신들을 불러 함께 의논해 결단하겠다 하였다. 임금이 도경을 보고 매월 27일에 반드시 재개하였다. 이튿날 임금이 공신 어령군 남제 등을 불러 말하기를 지금 상국의 진년이 지은 이색의 비명을 보고 또 하윤, 권근이 지은 글을 보니 모두 국초의 일을 말하였다. 권근의 글에 이르기를 이와 초의 무리를 중국에 보낸 것으로 꾸몄다고 하였으니 이것은 윤희와 이초의 일로 그 당시 시민들이 모두 놀랐던 일인데 지금까지 그 까닭을 알지 못하는 일이다. 권근의 글이 이와 같다면 이는 허로서 사실을 삼은 것이니 사관이 쓴 글도 잘못된 것이다. 또 이르기를 청주에서 문초받을 때 공의 정성이 하늘을 감동시켜 산이 무너지고 물이 넘친 변이 있었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대개 윤희와 이초의 일로서 고황제로께서도 말씀한 바 있고 본국에서도 떠들썩하였던 일이니 어찌 거짓이 있겠는가. 또 풍수의 재변은 어느 시대나 없는 것이 아닌데 어찌하여 반드시 이색의 일에 감동된 것이겠는가. 또 이르기를 공은 부처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공이 벽사에 있었던 일을 내 눈으로 직접 본 바인데 권근이 어찌 그 진부를 알겠는가. 또 이르기를 공양군 때를 당하여 용서하는 자들은 공이 자기를 따르지 않는 것을 꺼려하였다고 하였으니 그때 우리 태조께서는 나라의 수상이 되었은즉 모르긴 하지만 용사자란 누구를 가리킨 것이 뭔지 모르겠다. 권근이 언문을 찬미하여 후세에 드러내고자 하여 그 글이 실정에 지나친 찬양이 있고 또 중국 사람을 빌어서 비명을 지어 허로서 사실을 삼으나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권글의 글은 세상에 성행한 지 오래했으니 공신들이 어찌 눈으로 보지 못하였겠는가. 공신된 자는 국가와 더불어 휴척을 같이 해야 할 처지인데 그 일이 태조에 관계되는 데에서 어째서 나에게 고하지 아니하였는가. 또 이 글은 장차 후세에 전하려 함인데 내가 알고 있는 바로서는 매우 잘못된 것이다. 사책에 실려 있는 것도 반드시 이와 같은 유일 것이다 하니 모두 말하기를
일찍이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보았다면 지 감히 고하지 않았겠습니까? 하고 모두 두려워하며 함께 진연이 지은 비명과 근근히 지은 행장을 읽고 말하기를 이것은 모두 헛사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지금 이 글이 간행된 지 벌써 오래되었는데 후세에 전하지 못하게 할 방법을 장차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경들은 물러가서 잘 생각해 보도록 하라. 또 윤희와 이초의 일은 사책이 반드시 잘못되었을 것이다. 태조의 사기가 이처럼 잘못되었다면 오늘날 사기 또한 어찌 사실이라 하겠는가? 반드시 모두가 잘못되었을 것이다 하니 남제 등이 아뢰기를 그 행장을 없애버려 후세에 전하지 못하게 하시면 의문이 있을 것입니다. 신등은 생각건대 행장을 지은 자가 죄가 있다고 봅니다 하며 임금이 말하기를 경등은 마땅히 하윤과 건근히 지은 시문 가운데 이 편을 제거하도록 하고 그 나머지 시문은 없애지 말라 하였다. 사헌부에서 또 상소하기를 임군내가 상궁에 조례하러 가서 태북소경 충맹헌이 국자조교 진연에게 정해 만든 본국 문정궁 이색의 묘지를 사사로이 받아왔으므로 지금 그 수수할 때 서로 주고받은 말 그리고 처음에 청한 본국인의 성명과 충맹헌이 지적한 전해주고 부탁한 것을 물었더니 모두 다 모른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러나 삼국 사람이 만든 사장문서를 처음에 청한 사람과 전해주고 부탁한 것을 묻지도 않고 갑자기 받아오기만 할 이치도 없으려니와 임군내가 비록 충명은에게 묻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충명은이 일일이 지적해 말했을 것이니 이것은 인지상정입니다. 임군내가 들은 정인이 없기 때문에 숨길 수 있다고 여겨 말을 꾸며대고 자복하지 않으니 진실로 죄가 있습니다. 이 종서는 대답하기를 묘지를 지어달라고 충명은에게 부탁한 것은 삼촌 진려의 남편 유기의 소위이고 나는 배주에 있었기 때문에 그 연부를 알지 못한다고 하나 청촉은 비록 유기가 하였다 하더라도 자손이 되어 후인에게 자랑스럽게 전할 일가의 대사를 어찌 그 자식과 상의도 하지 않고 문득 삼국 사신에게 부탁하였겠습니까? 이것은 인정에 가깝지 않은 일입니다. 더욱이 충명은이 이색의 문집을 유기에게 구했을 때 이종서는 배주에서 서울에 왔었으니 몰래 유기와 더불어 함께 의논하고 묘지를 저술해 달라고 청했음이 분명합니다. 다행히 유기가 죽었기 때문에 죄질할 길이 없다고 생각하여 이를 숨기고 굴복하지 아니하니 그 죄가 큽니다. 뿐만 아니라 사사로 왕관과 내통하였으니 장래에 틈이 생길지 어찌 알겠습니까? 생각이 여기에 미치니 가히 한심한 일입니다. 임군내와 이종서는 마땅히 고신을 거두고 그 까닭을 국문의 율에 따라 후례를 경계하소서 하였으나 소를 궁중에 머물러 두었다. 의정부 대간의 관원 한 명씩을 불러 말하기를 전일에 사헌부에서 이종선의 죄를 청한 것은 그 뜻이 무엇 때문이었는가 하니 대사황의가 대답하기를 이종선은 나라의 대체를 돌보지 않고 사사라 왕관과 통하였으니 신자의 마음이 아닙니다. 청컨대 고신을 거두고 사유를 국문하소서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종선은 성품이 본래 혼매한 자이다. 그러므로 사리를 살피지 못하고 함부로 어버이만 겨냥하려고 하였을 뿐이다. 경등이 이종선을 재주고자 청한 것은 대단한 게 못된다. 경등은 이색의 행장을 보았는가? 제작한 사람이 만약 살아있다면 내 마땅히 이것을 묻겠다. 그 행장에 이르기를 이색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않았다고 하였으나 태조께서 의를 들어 회군을 하던 날 수를 보내어 맞이하였으니 그러고도 두 임금을 섬기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윤희와 이초의 일에 이르렀으면 그때 온 나라 사람들이 마음을 썩이던 일이었다. 그러므로 이 일이 이색에게 연급되어 청주에서 문초를 받게 되었는데 그때 마침 물이 넘치는 재변이 있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말하기를 용사하는 자가 자기를 따르지 않으므로 내쫓았고 문사하는 날에 산이 무너지고 물이 넘치는 재변이 있었다고 하였다. 이것이 정말 공의 충성이 하늘을 감동시켜 그렇게 된 것이라면 주공원성이 풍래의 병괴를 감동시킨 것과 같다 할 수 있겠는가? 또 이색이 불도를 좋아한 일은 온 나라 사람들이 다 아는 바이며 벽사의 일은 더욱이 밝게 드러난 일이다. 그런데 말하기를 중의 무리가 발원문을 지어달라고 청하며 나에게 공고함으로 마지못해 흥했을 뿐이다 하였으니 경들은 과연 그렇다고 여기는가? 옛날에 윤소종이 이색을 논하여 말하기를 곡학아세하고 그 짓을 꾸며 이름만 낚는 자라고 하였으니
그것이 과연 옳지 아니한가 하였다. 황희가 대답하기를 신자로서 만일 죄가 있다면 몸이 살았거나 죽었거나 물러나고 모두 토죄하여 용서하지 않는 것입니다. 권근에게 묻을 만한 죄가 있다면 어찌 몸이 죽는다 하여 그대로 놓아둘 수 있겠습니까? 권근과 이 종서는 비록 한 가지 일인 것 같으나 사실에 있어서는 구분하여 따로따로 취급해야 합니다. 지금 이 종선의 죄가 드러났으니 먼저 사유를 물어본 뒤에야 그 죄가 반드시 돌아갈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 종선의 죄를 다시 의논하여 아뢰라 하였다. 사헌부에서 영의정부사 하윤이 지은 문정공의 비명을 들어오게 하여 읽어보니 권근이 지은 행장과 그 대의가 서로 비슷하였다. 좌사간 대부 이 명덕과 사헌집이 조치 등이 교장하여 권근과 하윤의 죄를 청하였으나 임금이 그대로 머물러 두었다. 그 상소에 이르기를 신등이 가만히 보건대 통사성공도감 소감 임군내가 가져온 국자조교 진은이 지은 본국 문정공 이색의 묘지는 이색의 행한 일과 세계를 기록한 것이 매우 주무하였습니다. 이색의 행장과 비명을 그 아들인 종선에게 추심하여 그 발단과 사유를 참고해 보았더니 그 행장은 뭉충공 권근이 엮은 것이고 그 비명은 영의정 부사 하윤이 지은 것이었습니다. 생각을 나타냄이라든가 문구의 배치가 모두 진연이 지은 것과 표리가 되어 있습니다. 신등은 생각한데 이생은 현능의 지우를 받아 명교를 당시에 세웠고 지위도 제보에 이르렀는데 현능이 후사가 없음을 당하자 왕치를 세워 중조를 보존할 계책을 생각하지 않고 권신 이인님에게 아부하여 신우를 세웠으니 신우는 배우지 못하고 무도하여 죄 없는 사람을 많이 죽이고 군사를 일으켜 중국을 침범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이색은 그 사부로서 한마디도 바른 말을 하여 광고하지 못하였고 우리 태조께서 의를 들어 회군하던 날에는 여러 신하들이 우왕을 패하고 왕실을 세울 것을 의논하였는데 이색이 또 대장 조민수에게 아부하여 우왕의 아들 창을 세워 좌시중을 얻어 하였으며 스스로 중국에서 사신으로 가서 친히 조회하기를 청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중국에서 돌아오자 혼자서 우왕을 여흥에서 만나보고 다시 맞아들이려 모의하였으나 마침내 그 계책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그 직책을 외척에게 물려주고 생명을 보존하였습니다. 또 공양군이 권서하던 날을 당하였으는 판문화의 뱃슬을 받아 백관의 위에 서고도 조금도 부끄러워하는 기색이 없었으며 당치 사람들이 그를 지목하여 의논하기에 이 사람은 왕씨의 신하냐 신씨의 신하냐 하였으니 그 반복 무상하고 속임수가 많은 사람은 온 나라 사람들이 다 아는 바입니다. 이색의 문인 하윤과 권근이 지은 행장과 비명에 말하기를 기사는 겨울에 공양왕이 즉위하니 용사하는 자가 공이 자기를 따르지 않음을 꺼리하여 장단현으로 내쫓았고 하였으니 신등은 생각한데 용사하는 자가 공이 자기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꺼리하면 누구를 가리켜 한 말이겠습니까? 또 말하기를 경호년 5월에 윤희와 이초를 상국에 보냈다고 꾸며 공등 수십 명을 청주에 가두어 놓고 장차 준엄한 법을 써서 하련시켜 죄를 만들려고 하였는데 그때 마침 큰 비가 쏟아져 산이 무너지고 물이 넘쳐 흘러 성문과 관사가 물에 잠기고 문사관은 나무 위로 올라가 겨우 죽음을 면했으니 청주의 부로들이 말하기를 공의 충성이 하늘을 감동시킨 거라 하였으니 신등은 생각한데 윤희와 이처가 상국을 속인 것은 이미 명감이 있으니 어찌 꾸몄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국가의 대계를 위하여 어찌 국문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가 준엄한 법을 써서 하련을 시켜 죄를 만들었다고 하면 또 누구를 가리켜서 한 말입니까? 청주의 수재가 이색이 과연 죽음과 같은 덕이 있어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까? 또 말하기를 임신년 7월에 우리 태상왕이 즉위하자 공을 끓이는 자가 공을 죄가 있다고 꾸며 극형을 가하려고 하였다 하였는데 신등은 생각하기를 우리 태조께서 처음부터 나라를 차지하려 생각한 것도 아니고 왕실에 충성을 다하였으나 이색이 그 무리와 더불어 태조를 제거하려고 꾀하며 그 화가 헤아리지 못할 지경에 있었으므로
당시의 충의로운 신하들이 천명과 인심이 태조께 돌아온 것이라고 여겨 태조를 추대하였으니 칼날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집을 화하여 나라를 이룬 것입니다. 이것은 우부도 다 아는 사실이니 어찌하여 죄 없는 사람에게 극형을 가하려 하였겠습니까? 이색의 무리를 외방에 내쫓은 사람은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늘이 그렇게 시킨 것인데 그가 이른바 공을 끓이는 자가 공이 죄가 있다고 꾸며 극형을 가하려고 하였다 하면 또 누구를 가리킨 것입니까? 신등은 가만히 생각하건대 하윤과 건건은 모두 이색의 무리이라 국초의 죄인들인데 전하의 특별하신 은혜를 입어 목숨을 보존하였을 뿐 아니라 공신의 열에 참여하게 되었으니 진실로 마땅히 왕실에 충성을 다해 제조의 은혜에 보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생각은 하지 않고 한갓 문인과 이나의 연구로 인해 동시에 쫓겨났던 울분의 글에다가 비록 거짓을 꾸미고 무문곡필하여 마침내 사정의 자리를 바꾸어 놓아 만세 의심이 되게 하였으니 모르긴 하거니와 전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몸이 살았거나 죽었거나 때의 예와 이제가 없이 모두 죄를 다스려야 할 것이오니 이것은 춘추의 세상을 경영하는 대전입니다. 엎드려 생각하건대 전하께서는 춘추의 대의를 본받아 조정 만세의 계책을 위하여 하윤의 죄를 국문하도록 허락하시어 율에 따라 시행하게 하시고 권근의 죄는 그 관을 베고 그 집을 헐어 못을 파며 가산을 정몰하여 후례를 경계하시고 따라서 행정과 비명은 뜨거운 물에 태워버려 그 거짓을 제거하시고 이색의 아들 종선과 임군례의 죄는 지난번 상소에서 모두 말씀드렸으니 엎드려 바라건대 유윤하여 시행케 하소서 하였다. 마침내 이조를 보내어 하윤의 집을 수직하게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하윤과 근근은 모두 이색의 문인들이라 일찍이 그 도당을 위하던 까닭의 보복으로 이것을 말했을 뿐이다. 하고 명하여 이졸로 수직하는 것을 파하게 하였다. 김여지를 명하여 하윤에게 가서 말하기를 내가 진년이 지은 글을 보고 마음이 편안하지 못하다. 또 근근이 지은 것을 보니 태조의 일을 자세히 말했으나 매우 바르지 못하다. 또 듣자니 경이 지은 비명도 모두 이와 같다고 하나 경의 글은 근근의 글을 모방하여 지은 것이라 한다. 만일 이것을 비석에다 밝힌다면 이는 분명히 남에게 보이는 것이 되니 어찌 부왕께 누가 되지 않겠는가 하니 하윤이 아뢰기를 신이 가리켜 말한 용사자란 대개 조준과 정도전을 가리켜 말한 것입니다. 태조께서 나라를 얻으신 것은 본래부터 뜻을 두었던 것이 아니었는데 그때 용사하던 조준 같은 무리들이 태조의 뜻을 받들지 않고 마음대로 주륙을 행하였으니 이것은 신이 그 사실을 잘 아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말한 것뿐이지 어찌 감히 주상께 누가 됨이 있겠습니까? 하였다. 김여지가 그대로 아뢰니 임금이 말하기를 태조께서 나라를 얻었기 때문에 말을 이같이 하였을 뿐이지 만약 나라를 얻지 못하였다면 의당 조준 등과 같이 비교하였을 것이다 하고 명하기를 이 종선은 고신을 거두어 먼 곳으로 귀양 보내고 임군내는 논하지 말라 하였다. 대간이 청하기를 이 종선의 죄는 가볍지 않으니 가벼운 법에 따르지 마시고 임금내도 또한 죄가 있습니다 하니 임금이 명하기를 이 종선은 장 100대를 가하여 수속하고 임금내는 그 직을 파면하라 하여 마침내 이 종선은 동래진에 귀양 보냈다. 삼공신과 자정선 성승린 등이 상소하기를 가만히 죽은 신하 길창군 권근이 지었다는 죽은 신하 한산백 이색의 행장을 보니 전조의 공양군 때의 일을 노남에서 말하기를 용사하는 자들이 공이 자기를 따르지 않을 것을 그리하여 장단으로 내쫓았다고 하였고 또 말하기를 윤희와 이촌을 상국에 보냈다고 거짓을 꾸며 공 등 수십 명을 청주에 잡아 가두었는데 당시의 왕이 평소에 공이 다른 마음이 없었음을 알고 여러 차례 소환하였으나 용사하는 자의 끓임을 받아 문득 배척을 당했다 하였고 또 말하기를 태조가 저기함에 용사자가 극형을 가하려 하였으나 태조께서 옛 친구라 하여 특별히 용사하였다 하였으니 신등은 생각한데 공양군 때 우리 태조께서 시중이 되시었고 이색은 스스로 장단으로 물러가 있었는데 용사하는 자가 공이 자기를 따르지 않는다고 끓여 장단으로 내쫓았다고 썼으며 또 윤희와 이초의 일은 조반 등이 상국의 사신으로 가서 윤희와 이초 등과 더불어 정변할 때 윤희와 이초가 바친 글 속에 쓰여있는 성명을 베껴가지고 돌아왔는데 이것을 윤희와 이초를 보낸 것으로 꾸몄다고 썼습니다.
생각컨대 우리 태조께서 강령신무하신 작품으로 천운에 응하여 나라를 열으시니 위복, 정령이 모두 주상께서 나왔는데 용사하는 자가 극형을 가하려 하였다 하였으니 대저의 일은 사실대로 기록하는 것이 천하의 대공입니다. 권근은 몸이 재상이 되어 마침내 자기의 사사로운 일로 시비를 망령되게 논하여 좌주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려 하였으니 이는 군부의 대의를 읽고 춘추의 대법을 어지럽힌 것이오니 무릇 붓을 잡은 문신의 뜻이 아닙니다. 몸이 살았거나 죽었거나 관계없이 그 죄는 용서할 수 없는 것이오니 비옵건대 벼슬을 추삭하고 이를 폐하여 서인을 만드소서. 그리고 영의정부사 하윤이 지은 비문은 비록 행장과는 상락의 차이가 있다고 하나 대의로 말하면 이와 같습니다. 하윤이 오랫동안 이 나라 대신이 되어 대의를 살피지 않고 망령되게 군신 간의 일을 의논하였으니 그 죄가 근근보다 더합니다. 청컨대 유사에 내려 그 죄를 밝게 바르시어 후래의 경계가 되게 하소서 하였으나 따르지 않았다. 이 무녀는 1402년 태종 2년이며 목은은 이색의 호고 양초는 근근의 호며 치중은 말이나 술에 실은 짐이고 도경은 도가의 경전이며 주공원성은 주공을 말하고 곡학 아세는 정도에 벗어난 학문으로 세상 사람에게 아첨하는 것이며 주문은 사실이 없는 것을 이리저리 꾸며대어 얽음이고 추심은 찾아내어 가져옴이고 현능은 고려 공민왕이며 종조는 종묘이고 화려는 식기 전에 쇠를 불리듯이 몹시 다그침을 말하고 영강은 명백한 강지 곧 중국 황제가 내린 칙지를 말하고 무문곡필은 붓을 함부로 놀리어 왜곡된 문사를 씀이고 수직은 죄인이 도망하지 못하도록 그 집을 지키는 일이고 정변은 조정에서 대지를 하여 변론하는 일이며 좌주는 과거에 급제한 자의 시관을 일컫는 말이다. 태종칠육 21권 태종 11년 6월 29일 무오 두 번째 기사 비로소 남부 학당을 성명방에 두었다. 태종칠육 21권 태종 11년 6월 29일 무오 세 번째 기사 풍에도 대관량과 풍주량의 선척이 적은 이유로 천호를 혁파하다. 영조에서 아뢰기를 대관량과 풍주량은 배가 적어서 만호나 천호를 임명하기가 모두 미편하오니 마땅히 천호를 혁파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태종실록 21권 태종 11년 6월 29일 무오 네 번째 기사 가정을 다스리지 못한 장흥부사 김기를 파직시키다. 김기의 아내가 병을 구한다고 칭하며 신사를 아내에게 거행하고 또 남편이 출타한 틈을 타서 다른 고을까지 가서 귀신에게 기도하였었는데 왕한할 때에 분해의 창기와 종들과 더불어 노래를 부르고 피리를 불었다. 이리하여 김기가 가정을 다스리지 못한 것이 너무 심하다고 하여 사헌부에서 그도 감사에게 공문을 보내어 거직을 파면한 것이다. 태종실록 22권 태종 11년 7월 1일 경신 첫 번째 기사 상황의 탄신이므로 인덕전에서 헌수하다 즐거움을 극진히 하였으니 태종실록 22권 태종 11년 7월 1일 경신 두 번째 기사 공신대간이 하윤 권근의 대불경지죄를 청하다. 3. 공신이 아뢰었다. 두 사람이 지은 행장과 비문에 이르기를 공양군이 즉위할 때 용서하는 자가 공이 자기에게 붙쫓지 않는다는 것을 그려서 논액하여 장단에 편출하였다 하였는데 공양군 때 우리 태조가 좌시중이 되었으니 용사자라 칭한 것은 바로 태조를 가리킨 것입니다. 청컨대 대불경의 죄를 가하소서. 임금이 말하였다. 하윤과 근근은 모두 나의 충신이다. 어찌 우리 태조를 비방했겠는가. 이색이 조준, 정도준과 본래 틈이 있었고 하윤과 근근은 모두 이색의 문인이기 때문에 보복하려고 생각한 것뿐이나 실상은 본심에서 바란 것이 아니며 또 사직에 관계되지도 않았다. 그러나 보복하는 것은 대신의 도는 아니다. 권근은 이미 죽었으니 추후하여 죄줄 수 없고 하윤은 이미 집에서 침체하여 국정에 참여하여 듣지 않으니 경등은 다시 말하지 말라. 집이 좋지가 아래였다. 하윤과 근근은 정문주에게 붙어서 조준, 정도전, 남은과 끓였으니
만일 사사일로 서로 미워하였다며 오히려 가하지만은 만일 태조를 추대하는 일을 끓였다면 이 두 사람의 일이 어찌 종사에 관계되지 않겠습니까? 만일 정몽주가 살아있고 두 사람의 뜻을 얻어서 드디어 조주는 무리를 죽였다면 태조의 큰일은 제거되었을 것입니다. 다행히 정몽주가 복주된 연후에 큰일이 정해져 있으니 이미 그렇게 된 좌치를 본다면 지금 행장과 비명에 실린 일이 모두 본심에 나온 것이 분명합니다. 좌사간 이명덕이 아뢰었다. 두 사람이 비록 처음에 정문주에게 붙어서 조준등을 끓였으나 전하가 천명을 받게 되자 모두 익대한 공이 있어 종사의 신하가 되었으니 마땅히 조준등과 더불어 골육의 형제와 같이 보아야 옳겠는데 이미 그렇게 하지 않았으니 서로 꺼리는 마음을 일찍이 잊지 않은 것이고 은사에 바란 것이 이와 같은 데 이르렀습니다. 전하가 비록 말씀하시기를 본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하나 신은 생각하기를 비록 영구의 소시라도 모두 마음속에 나오는 것인데 하물며 행장 비명 같은 것은 어찌 마음에도 없는 것이 그렇게 하였겠습니까? 근데 죄를 가하소서. 임금이 하윤으로 하여금 집에서 침체하게 한 것으로 족하니 다시는 말하지 말라 하고 하윤의 아들 총재 하구를 불러 말하였다. 근자의 상공신과 대간에서 경의 아비의 죄를 정했는데 내가 좇지 않았다. 경이 아비에게 말하여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라. 태종실록 22권 태종 11년 7월 1일 경신 세 번째 기사. 다시 대간에서 하윤과 권근의 죄를 청하다. 그 상소는 이러하였다. 신등은 생각한데 충인은 인신의 큰 절개입니다. 이색은 대유라고 이름하면서 사곡의 학문으로서 세상에 맞추어 5 조정을 내려 숨겼어 임금 버리기를 비녀를 꽂듯이 하면서 부귀는 여전하고 이단에 혹하고 좋아하여 형해 밖에 방랑하여 5대 때에 풍도만도 못하였으니 마땅히 법에 처치하여 명교를 밝게 보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태조의 관휼한 은혜를 입어서 천년을 마친 것은 일색의 다행입니다. 지금 하윤 건근의 지은 글에 이르기를 공이 용사하는 자의 끓임을 받아 여러 번 무고죄에 빠졌다고 하였으니 신등은 생각하기를 기사년 경호년은 실로 우리 태조가 대정에 참여하여 왕실에 충성을 다하던 날이요 인신년 7월은 우리 태조가 여정의 구보 따라서 화가 위국하던 때입니다. 윤희 2초의 옥은 이미 황제의 명령이 있었으니 의리가 구문하지 않을 수 없었고 임신년 이후에는 상작과 형벌이 신충해서 재결되었으니 어찌 당국한 대신의 위험과 복을 가만히 희롱하여 죄 없는 사람을 모함하는 일이 있었겠습니까? 하윤을 행문한 답사에 이르기를 그때 이색을 끓이어 모함한 자는 조준과 정도전인데 이것은 감히 가리켜서 말하지 못한 것이라 하였습니다. 하윤, 건건 등이 국초에는 이색과 당이 되어 모두 찬축을 당하였다가 다시 상흔을 입어서 공신의 열에 참여하였으니 마땅히 밤낮으로 삼가고 조심하여 예전 원망을 품지 않아야 합니다. 도리어 이것은 생각하지 않고 허위로 문사를 꾸미어 중국 사람으로 하여금 보게까지 하여 우리 군신에게 누를 끼쳤으니 이것은 군부의 원수이므로 법에 용서할 수 없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는 유윤하여 시행하소서. 화가 위국은 집을 일으켜 나라를 세움이고 옥은 고려 공양왕 2년 1390년 파평군 윤희 중랑장 이초가 명나라에 들어가 이성계가 일파가 장차 명을 치려고 한다고 밀고 하였는데 당시 실권자이던 이성계 일파가 이를 계기로 반대파에 속한 이색, 우현복, 권근 등 많은 유신들을 청주 옥에 가두었던 사건이다. 태종실록 22권 태종 11년 7월 2일 신유 첫 번째 기사. 공신, 남재, 조온 등이 하윤 등의 죄를 청하다. 상언하기를 하윤 등의 말한 것이 비록 조준, 정도전의 무리를 가리켰다고 하나 정도전을 임용한 이는 누구입니까? 조준 등이 공양왕의 조정에서 크게 쓰이지 못하였으니 용사자라고 가리켜 말한 것이 어찌 조준이겠습니까? 또 용사자라고 칭하는 것은 쇠한 세상의 일입니다. 어찌 국초의 때의 사람을 용사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임금이 말하였다. 모든 일은 적당하게 하고 그만두는 것이다. 지금 이미 하윤으로 하여금 정사에 참여하지 못하고 집에 있게 하였으니 이것으로도 족한 것이다. 다시는 말하지 말라.
대간에서 또 나와 청하기를 맞이하는 임금이 말하였다. 하윤 근근히 처음에는 비록 태조에게 두 마음이 있었더라도 지금은 나의 충신이 되었다. 너희들도 또한 나의 신자이니 나의 말을 따르라. 태종실록 22권 태종 11년 7월 2일 신유 두 번째 기사 대간에서 하윤 건근의 조회를 청하다. 두 사람이 이미 조준 등과 함께 사직의 신하가 되었으니 예전 원망을 풀어버리는 것이 어리인데 끓이는 마음이 문사에 나타났습니다. 하물며 두 사람은 모두 큰 선비여서 나라 사람이 본받는 바인데 그 하는 일이 이와 같은 데에 이르렀으니 나라 사람이 어찌 옳고 그른 것을 알겠습니까? 비록 극형에 처하지는 않더라도 원컨대 죄를 가하여 중인에게 밝게 보이소서. 임금이 말하였다. 지금 두 신하의 일이 사직과 관계되면 마땅히 법으로 의논하겠지만 그 본심을 추구해 보면 그렇지 않으니 어찌 죄질 수 있겠는가? 대간에서 굳이 간하기를 두세 번에 이르렀으니 임금이 쫓지 않았다. 좌정성, 승승린, 우정성, 조용무 등 여러 공신이 또한 청하였으나 임금이 또한 쫓지 않았다. 성승린 등이 말하였다. 무릇 만세에 전하는 것은 문자뿐입니다. 지금 하윤 등의 글에 태조의 국초 당시의 일을 기록하여 용사하는 자가 공이 자기에게 붙지 않는 것을 그려 장단에 편출하였다 하였습니다. 그 마음이 비록 알 수 없으나 글에 나타난 것이 이와 같으니 신등이 분개하여 굳이 청하는 것입니다. 임금이 노하여 경등은 내가 반드시 하윤을 극형에 처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여 다만 귀양 보내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하윤 같은 사람은 국가에 없을 수 없다. 하니 성성린 등이 대답하였다. 하윤 등의 말이 군신간에 섞여 가리키는 바를 알 수 없습니다. 전하가 비록 말씀하시기를 조준 등 때문에 나온 말이라 하시나 후세에 어찌 임금 때문에 바라지 않았는지 알겠습니까? 만일 하윤 등에게 죄가 없다고 한다면 마땅히 신등을 죄해 주소서. 임금이 노하여 그게 무슨 말인가? 나더러 시비를 분별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가? 이것은 큰일이니 이렇게 단언할 수 없는 것이다. 경등이 굳이 죄를 가하고자 한다면 그 문사가 오로지 태조를 가리켜 말한 것을 분명히 말하는 것이 가하다. 하니 조영무가 말하였다. 신은 무인이라 예전 일과 문자는 알지 못하니 우선 담 쌓고 집 짓는 것으로 비유하겠습니다. 옛날 우리 태조가 성을 쌓을 때 경과하지 못하다고 하여 토공을 죄주시고 군자창을 지을 때 창고가 겨우 이루어졌는데 바람에 무너졌으므로 목공을 죄주었습니다. 신이 전일에 전하에게 들으니 말씀하시기를 이색의 행장을 찢어버려 세상에 전하지 못하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문사도 오히려 전하지 못하거늘 하물며 그를 지은 자가 어찌 죄가 없겠습니까? 전하가 전일에 또 말씀하시기를 이 종수는 그 아비를 후세에 나타내고자 하는데 나는 태조를 위하여 이 정상과 같이 못한다고 하였으니 이것은 신등이 분통이 터져서 마지 못하는 것입니다. 미처 계달하기도 전에 명령하였다. 내가 지금 병이 발작하여 이를 듣기가 어려우니 여러 신하는 물러가라. 태종실록 22권 태종 11년 7월 2일 신유 세 번째 기사 공신대간이 하윤 건근의 죄를 청하다. 임금이 노하여 말하였다. 공신들은 대간의 신하와 같지 않으니 간하였는데도 듣지 않으면 물러나는 것이다. 어째서 그렇게 번뇌하게 하는가? 하윤의 말하는 것이 만일 태조를 가리켰다면 내가 어찌 불쌍히 여기겠는가? 지금 물러가 집에 있으니 이것이 죄준 것이다. 대간에서 또 청하는 임금이 죄가 의심스러우면 가볍게 하는 것이 예전의 교훈이요 세 번 간하에 듣지 않으면 가는 것도 또한 예전의 법이다 하였다. 조금 뒤에 지신사 김여지를 불러 성을 내어 말하였다. 하윤은 고금에 통달하고 충성을 다하니 이와 같은 명신은 사측에 구하여도 또한 많이 보지 못하는데 공신과 대간이 반드시 쫓아버리고자 하니 또한 무슨 마음인가? 너희들은 각사의 공사를 가지고 상량 의논하여 계문하여도 한 가지 일도 내 뜻에 맞는 것이 없는데 하윤은 보익하는 것이 크고 많으니 우리나라에 이러한 신하가 있는 것이 빛나지 않느냐? 어째서 내 뜻을 여러 경에게 전하여 말하지 못하느냐? 맹세가 비록 아이의 장난이라 하더라도 너희들이 하늘을 가리켜 맹세한다면 너희들의 마음에 하윤을 죄가 있다고 하겠느냐? 너희들의 마음에 반드시 죄가 없다고 할 것이나
내 앞에서 감히 곱게 말하지 못하는 것은 다만 밖에 나가면 꾸짖는 자가 있음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내가 옛날에 대강과 수령을 경력하지 못하기 때문에 풍속의 패단을 알지 못하였더니 오늘에 이르러서 알았다. 임금이 아무가 그러다고 하면 온 나라가 따르고 한 재상이 아무가 그러다고 하면 또한 그와 같이 하는데 전조 말기에 손바닥 뒤집듯이 패란이 서로 따른 것은 고든 말을 하는 신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너희들이 무능하기 때문에 도리어 하윤을 해치고자 하니 부끄러움이 있지 않느냐? 나라를 다스리는 도리가 임금이 말을 하면 신하가 그런 것을 바로잡지 못하고 내동하여 물결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옳겠느냐? 사풍이 퇴폐하고 쓸린 것이 한결같이 이에 이런 것은 무슨 까닭인가? 너희들이 물러가 생각하여 보면 그 시비를 알 것이다. 오랫동안 차탄하였는데 대개 이보다 앞서 사람들이 하윤 권근의 글을 알면서도 구하는 자가 없다가 임금의 뜻을 듣고 나서 뇌동하여 죄를 청하기를 마지 않기 때문에 탄식한 것이었다. 태종실록 22권 태종 11년 7월 1일 신유 네 번째 기사 이질로 인하여 조기하지 말 것을 명하다. 조계는 아침에 조회를 할 때 신하들이 각 사별로 임금에게 정무를 아뢰던 일이다. 태종실록 22권 태종 11년 7월 2일 신유 다섯 번째 기사 하윤이 4번이나 상소하여 무죄를 진달하다. 임금이 말하였다. 용사자라고 말한 것이 만일 태조를 가리킨다면 경등의 말을 기다리지 않고 마땅히 법으로 보였을 것인데 경등은 어찌 굳이 청하는가. 다시 말하지 말라. 하윤이 4번이나 상사하여 자기의 무죄함을 스스로 진달하니 임금이 그 번수한 것을 싫어하여 그 글을 모두 돌려보내었다. 그 첫 번째 글은 이러하였다. 신이 불초함으로 탄핵을 당하였으니 부끄럽고 한탄스러움을 어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신이 그윽이 생각하건대 국가를 가진 이는 장엄과 수성이 같지 않았습니다. 장업한 인구는 반드시 전대에 쇠하고 어지러운 말년에 나왔고 반드시 호굴의 선비가 있어 마음으로 복종하고 꾀를 합하여 그 사이에 용서하여 선비들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에게 붙는 자는 진용하고 자기와 다른 자는 배척하였습니다. 옛 임금에게 친하고 옛 임금에게 충성하는 자는 모두 힘써 제거하고 옛 임금의 세력이 위에서 고립되게 하여 온 조정의 신하가 하나도 끓일 만한 사람이 없게 한 뒤에라야 큰 개교가 이루어졌으니 위나라, 진나라 이래 송나라에 이르기까지 모두 그렇지 않은 나라가 없었습니다. 큰일이 이미 이루어진 뒤에는 전대에 배척해버린 신하가 모두 쓰이게 되었으니 이것은 이세가 그렇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삼가 생각한데 우리 태조가 신무와 불세의 덕으로 전조의 말년을 당해 장상을 겸임하였고 그이하여 회군한 뒤에는 충심의 추대하기를 원하고 천령이 돌아왔으니 전대의 군신의 분수가 아직 있어서 안위의 기틀을 살피지 않을 수 없었으니 어찌 한두 가지 기이한 꾀를 가진 신하가 그 사이에 용사하여 자기에게 붙은 자는 끌어들이고 자기와 다른 자는 배척한 뒤에라야만 대업이 이루는 것이겠습니까? 이색이 전조에서 벼슬이 총재가 되어 다만 상도를 지킬 줄만 알았으니 용사하는 신하에게 끌임을 당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권근이 이색의 행장을 지어 말하기를 공양군이 저기 가자 용사하는 자가 공이 자기에게 붙지 않는 것을 끌이어 논핵하여 편출하였다고 함은 오로지 중간에 용사하는 사람을 가리킨 것입니다. 하물며 윤희 이초가 여러 사람의 이름을 연서하여 중국의 글을 바쳐서 황제를 맞이하기를 청하였으니 본국의 풍속이 노비를 부리고 토전의 소출을 먹여서 집집마다 공후의 낙이 있었으니 어찌 중국 사람을 얻어서 임금 신기를 삼기를 원하였겠습니까? 하물며 우현보는 손부의 아비가 임금된 것을 다행스럽게 여겼으니 어찌 다른 사람을 세우고자 하였겠습니까? 그것이 거짓 행위인 것은 명백한 것입니다. 태조의 명예하심으로 조금도 의심하려 하지 않으셨는데 다만 한두 용사하는 신하가 예전에 원망이 있는 사람의 여러 이름 가운데 있으므로
힘써 그 의논을 주장하여 그 죄를 이루고자 한 것입니다. 하물며 태조가 추대될 때를 당해 겸양하여 굳이 거절하였으니 저기하던 날에 이르러 마땅히 관대한 인덕을 베풀어 유신의 화를 이룰 것인데 지난번에 용서하던 자가 반드시 묵은 원망을 갖고자 하여 이색 등에게 죄를 돌리었으니 이것이 어찌 태조의 마음에서 나온 것이겠습니까? 수성하는 날에 미쳐서 용서하는 신하가 한 번도 전일에 하던 일과 같이 하지 못하였으니 태조의 밝은 판단과 전일에 한 일이 모두 태조의 명령에서 나오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권근이 지은 행장의 뜻이 이와 같기 때문에 신이 이로써 서문을 지은 것입니다. 신은 생각한데 송나라 태조가 선의를 받을 즈음에 조보의 꾀와 한 통의 죽은 것을 사책에 모두 태조가 알지 못하는 것으로 썼으니 그 관대한 덕이 더욱 후세에 빛났습니다. 만일 창업하여 처음 개국하던 때 용사하는 신하의 기계와 업무하는 일이 모두 태조의 명령에서 나왔다 한다면 이종학을 목매어 죽이고 이승인을 매질하여 죽인 것은 같은 6, 7인의 일이 어찌 태조의 아는 것이겠습니까? 만일 사실대로 용사하는 자의 짓으로 쓰지 않고 모두 태조에게서 나온 것으로 한다면 신은 태조의 성득의 빛이 후세의 누뎀이 있을까 염려됩니다. 엎드려 생각한데 전하께서 성악이 밝고 넓으시어 의리가 정미한 것을 통하여 마지 않음이 없으니 다행히 성렬을 더하시어 너그럽게 면하는 것을 잊게 하면 살아있는 자가 어찌 충성을 원하지 않으며 죽은 자가 어찌 결초하기를 생각하여 성덕의 만분의 일을 갚기를 도모하지 않겠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성자께서 너그러이 용서하소서. 그 글 두 번째는 이러하였다. 신하유는 용렬하고 어두워 과오를 범해 죄가 불축함에 있는데 전하의 깊이 살피시고 밝게 판단하심을 입어서 신으로 하여금 자취를 감추고 죄를 뉘우치게 하셨으니 재성의 은혜가 실로 천지와 같습니다. 감격한 정을 이루 말하겠습니까? 그러나 신이 삼가상가하건대 권근이 지은 이색의 행장에 이르기를 공양왕이 즉위하자 용사하는 자가 공이 자기에게 붙지 않는 것을 끌이어 단액하여 장단에 내치었다 하였는데 신은 생각하기를 공양왕 때 임금과 정승 사이에 용사한 자가 1, 2인에 지나지 않는 것은 나라 사람이 함께 아는 것입니다. 권근이 어찌 용사 두 글자를 가지고 태조를 가리키게 하겠습니까? 신이 서문에서 용사 자를 깎아버리고 다만 공이 자기를 따르지 않는 것을 끌이어 논핵하여 장단에 편출하였다고 쓰고 불북이 세 글자를 버리지 않은 것은 만일 다만 공을 끌였다고만 쓴다면 후세 사람들이 끌임을 당한 것이 무슨 일 때문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울러 쓴 것입니다. 그때 용사하는 두 사람의 문의 일국의 대소신하가 혹은 자기가 가고 혹은 자제를 보내 은근한 뜻을 보이지 않은 이가 없었는데 오직 이색은 태조에게 지우가 있어 한 번도 그 문에 발걸음하지 않았고 또 끌임을 받을 만한 사실도 신이 실로 압니다. 그러므로 이 세 글자를 깎지 않은 것이지 어찌 감히 1호라도 엄미한 뜻이 있었겠습니까?